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 박사님 오랜만에 모시고요. 최근에 하나오션 사태 있었죠. 요거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중국이 왜 하나오션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등등. 어쨌든 우리가 좀 뉴스라든 이런 데서 좀 보기 좀 쉽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을 좀 출장 다녀오셨다고 그래서요. 혹시 가서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하나 얘기를 먼저 좀 하죠. 일단 주시장에서는 오늘도 하나오션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 걸 보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무슨 회사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훼손을 갈 만한 거는 아닌 걸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주식시장이 그렇고 박사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상당히 무게 있는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만일에 이 중국 정부의 조치가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오션을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렇죠. 아니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화오션만 놓고 본다면 그 미국 법인들의 주 고객이 다 미국 고객들일 것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입는다는 점이 있겠죠. 네. 그럼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거냐라고 볼 때 그럼 미국 정부가 받는 그런 데미지가 이번 조치로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딱히 그렇게. 네. 네. 그렇다면 이것은 그 한국 정부 또는 미국이 그 해양 조선소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렇죠. 또 그 조선소 재건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미 해군의 그렇죠. 재건을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세게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경제적인 측면 쪽보다는 오히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오션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 좀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오션은 미국에 좀 현재 필리조선사를 인수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대표적인 또 조선 이제 이 기업인 HD 현대그룹 쪽은 아직은 확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MRO도 최근에 하나 수주해가지고 좀 하고 있다 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 그러면 중국 측은 하나오션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타겟으로 제재 대상으로 선택을 한 거다. 한화라는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국가 차원으로 하는 얘기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사실 중국 정부와 사이가 나빠진다 한들 한화그룹 입장에서 크게 데미지를 맞아요. 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중국에서 수주를 특히 네.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지적하셨던 또 다른 조선 대기업인 그 현대그룹을 예를 들면 그럼 현대그룹이 만일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해군 재건을 돕는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거기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뒤따르는 조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HD 현대 쪽도 뭐가 좀 직접적으로 중국에 어떤 제재가 있을 경우 이번에는 하나오션이 직접적인 네네. 제재되지만 만약 HD 현대 쪽에 제재가 있다 그러면 데미지가 좀 더 클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중국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확정적인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히토류 통제 강화 조치 같은 것도 네. 들여다보면 신청하면 살펴보고 허가를 해주든지 말든지 할 게로 돼 있죠. 그렇죠. 완전 전면 금지는 아닌 그렇죠.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중국 정부가 너희 이렇게 미국에 협력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엄청난 조치를 할 거야라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뒤따르는 조치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럼 HD현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하나오션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경쟁에서 하나오션을 제재 대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이렇게 볼 말씀이네요.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의 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제안을 할 때 이렇게 크게
세계 만방에 알렸을 때 그럼 중국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럼 중국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염두에 생각은 뒀어야 예, 염두에 두었겠죠. 두었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범위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조선업계에서 첫날 반응이죠. 네. 주가도 떨어지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중국의 이런 제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해서 우리의 협상 전략으로 활용을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게 잘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워낙에 사이즈가 크니까요. 된다고 네, 네. 그러면 그거였던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정말 미칠 수가 있을 것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 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축소하거나 규모를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이럴 것이냐.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좀 적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몇 군데 소스에서 미군과 우리 군과의 그 합동 프로젝트가 몇 가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귀띔을 좀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 게 없습니다. 미군과 한국 군 간에. 예.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움직임들을 그 중국에서 모르고 있겠는가 또는 예상 못하겠는가? 그러지 않죠.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중국이 절대 그거를 좌시하지 않죠. 이번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겠지만 시진핑 주석도 오기로 시진핑 했고. 주석도 온다면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겠지만 네.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한중 정상회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네. 시진핑 주석이 네. 미군과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어떤 뭔가 프로젝트 어떤 활동과 관련돼서 분명히 뭐 표현이 조금 셀 수 있지만 경고성의 어떤 그런 언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사전 협상 과정 자체에서 이미 상당한 그 장애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얘기가 너무 이제 좀 원래 본론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한중 정상회담에 네. 사실 미중 정상회담과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은 의제가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네.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제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거를 그 자리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뭐가 있을 법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가 미국과의 굉장히 밀착 관계에 따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쪽에 너네 너무 그렇게 미국이랑만 붙지 마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중 관계는 사실 그 양측의 요구 사항은 거의 일관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쪽에서는 중국에게 그동안 줄기차게 두 가지를 일관되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예.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잘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네. 그런 거죠. 예. 다른 하나는 한중 경제 협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에 해당되는 큰 이슈 중에 이제 한한령을 해제해 달라든가 그것도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네네. 가지가 되는 거고 또 사실 지금 분위기는 풀어줄 수 있다는 분위기로 상당히 지금 진행이 돼 왔지요. 예. 네, 사전적인 여러 시그널 네.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 똑같이 좀 일관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중립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중국의 일관된 요구 사항인데 그럼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중립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대항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 보고는 너희에게 경제적 이익을 달라는 거냐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실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될까? 또 이것은 사실은 한중 간의 관계에서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중 관계가 풀어져야 맞아요. 뭐 나머지 관계가 네. 풀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눈에 확 띄는 성과를 거두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한한령 해제해놓고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게 국내 특히 엔터라든가 뭐 화장품 쪽이라든가 뭐 인바운드 쪽이라든가 뭐 관광이나 이런 네. 쪽이겠죠. 뭐 그런 쪽에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조 자체가 한한령을 해제하는 쪽으로 뭐 간단한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특히 엔터 쪽 관련해서는 뭐 대규모 그런 어떤 콘서트 같은 거가 계속 연달아 취소가 된다든가 또 요 며칠 전에는 이게 되게 지엽적인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전지현 씨가 그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에 그 드라마에서 뭐 약간 중국 관련돼서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최근에 우리 국내 무슨 드라마 하는 배우자들이 중국에서 촬영을 하던 게 갑자기 다 중단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노이즈 차원인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뭔가 그렇게 뭔가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라는 것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국익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그 협상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죠. 약간 양념 같은 거군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중 관계가 잘 타결이 될 수 있느냐. 요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낙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미중 관계가 낙관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그렇죠. 사전적으로 먼저 잘 풀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 가능성은 적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한중 간에 뭔가 사전적으로 잘 풀리면 미국이 또 니네 뭐야 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결론은 미중 간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당장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50%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전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양측 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실무 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뭔가 가장 큰 어떤 걸림돌도 있을 거고 또는 협상이 뭔가 좀 성과물을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도 있을 거고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지금 중국의 국영 매체들에서 언젠가 본 것 같은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정부 발표문에 미국은 신의를 지켜라라는 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똑같은 발언이 언제 나왔으면 바이든 행정부 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가 아니고. 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 말이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발리에서 회담했던 내용을 왜 지키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놓고? 네. 쉽지 않은 그런데 건데. 근데 정작 발리 회담에서 그럼 무슨 그렇죠. 그거죠. 합의를 이뤘는가라는 거는 공개가 되지 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측은 아마 타이완 이슈일 것이다라는 추측만 그때 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중국 쪽에서 미국에게 적어도 타이완이 독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도 조금 돌았죠.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리 때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일 것이다. 그럼 이번에 또다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 것,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의 태도, 또 최근에 하루 2, 3일 사이에 중국 국영 매체나 또 중국 외교 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관찰자만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그 논설들을 보면 아주 강경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중국은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합해서 생각하면
이것이 무언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에이펙이 있을 때 그러면 시진핑,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서 극적인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을 그렇죠. 부정할 수 없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생각합니다.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좀 그렇다는 말씀인데 네, 네. 지금 사실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렇습니다. 제목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고요. 이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그 지난번에도 한번 박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미중 간 협상에서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이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히토리 뭐 이런 말씀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부분도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가 미국한테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언뜻 드네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타협 내지는 양보라면 좀 표현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그렇죠. 편이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으면 또 가능은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파국까지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 당장 미국 같은 경우 내년에 중간 선거 있는데 네. 뭐 안 좋으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까지 가는 사태까지도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해온 그렇죠. 장기간 네. 준비를 해온 국가고 맞습니다. 네. 예, 미국은 그렇지 못한 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미중 간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뭔가 우리 정부가 되게 좀 의도하고 있는, 좀 바라고 있는 뭔가 좀 세상에 그러니까 일테면 기사가 좀 막 세게 나올 만한 그런 식의 성과물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냥 만나고 그냥 뭐 회담도 뭐 짧게 하고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행사적인 정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말씀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양측 간에 좀 주고받을 만한 게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고 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예, 미국도 중국이 원하는 거를 받아줘야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게 대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대만 이슈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과학기술, 하이테크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데 거죠. 이것 또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게 좀 생각하기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관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네, 그걸 낮춰주는 거. 지금 뭐 사실은 뭐 100% 11월 1일부터 또 추가로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말씀까지 들어봤을 때는 뭐 아주 양측 간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딱히 그렇게 성과로 나오긴 힘들 것 같고 그냥 관세를 미국 측에서 뭐 합의의 협상의 기간을 또 몇 달 더 연장한다든가 네. 아니면 1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그 관세 100%는 히토리 때문에 부과하기로 했던 그 부분은 그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네. 한다. 뭐 요 정도에서 대충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군요. 네. 물론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보통 이제 중국이 특히 그렇고 미국도 이제 가끔 쓰는 수법인데 결렬이 됐다는 그런 어나운스를 하기가 힘든 경우에 그렇죠. 미리 사전에 일정 수준의 그 합의를 해놓고 그렇죠. 그걸 대신 발표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틱톡에 대한 합의한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관세를 좀 낮춰주는 걸로 합의를 어느 정도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갑자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많이 낮춰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명분 찾기도 그렇죠. 쉽지 않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그 갈등 상황을 조성을 해놓고
중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네. 그런 관세로 합의한다든가 이런 제스처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이 한화에 대한 그 조치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히토류 부분을 조금 규제 조치를 조금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히토류는 사실은 그렇게 규제를 풀어준다 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그 대두를 사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받아주기가 쉬운 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금년에 사주더라도 그렇죠. 내년에 안 사면 또 그만이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히토류 통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풀어줘도 뭐 다음에 또 통제하면 그만인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대두를 좀 일부 사준다 또는 중국에서는 중국은 뭐 히토류를 좀 뭐 규제를 푼다, 미국은 관세를 낮춘다, 뭐 요런도 약간 수치상의 요 정도 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예, 해결할 수 그런 있겠다. 것들은 이번에는 이걸로 넘어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정도의 그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좀 없습니다만 오늘 박사님 말씀 쭉 들어보면 이번에 아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중 간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지금 분위기가 뭐 관세 협상의 타결 여부 이런 얘기들 베센트가 자꾸 흘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배제하더라도 미중 그다음에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크게 어떤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철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